어제 우리 사실 증시가 굉장히 이례적인 급락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2차 전지가 굉장히 또 약세를 보였고 많이 약세였죠. 그죠? 그동안 오히려 부진했었던 다른 섹터들이 같이 반등을 해가지고 2차 전지를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시장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얘기 때문에 뭐 종목 얘기보다는 좀 더 시장 얘기에 더 가깝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그동안의 쏠림을 좀 해소하는 과정,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를 제외한 코스피, 이게 무슨 이제 그림이냐? 일단은 최근에 2차 전지가 시장을 들어 올렸죠, 그죠? 사실 들어 올렸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한, 만약에 그들이 없다면, 걔들이 안 올랐다면 과연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몇 포인트일까라는 걸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를 100으로 보고, 그리고 급락 전까지, 최근에 이제 좀 빠졌지만 급락 전까지를 보면 코스피가 18.5% 요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1년, 그러니까 반년 정도 되죠, 그죠? 한 7월 말이니까 반년 조금 넘겠네요, 그죠? 그동안 이제 18.5%가 올랐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한 지난 선을 보시면 그러면 10.4% 요렇게 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18.5%가 오르는 동안 여기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뭐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 정도는 요거는 이제 사실은 2차 전지가 올려놓은 거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올렸다는 거고, 코스닥은 차이가 좀 더 심합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닥이 한 40%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연초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최근에 급락 전입니다. 급락 전까지 봤을 때 40%가 올랐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코스닥 자체가, 전체 지수가. 근데 2차 전지를 제외하게 되면 코스닥은 14.6%밖에 못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가 대충 한 뭐 한 25% 정도 납니다, 그죠? 25.4%가 나는데 코스닥 전체 지수를 25%를 2차 전지가 끌어올렸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지수 레벨로 환산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2457포인트고 코스닥은 얼마 전에 뭐 950포인트 막 이랬잖아요. 여기를 이제 950포인트로 보면, 그랬다고 치면, 그럼 여기가 지금 750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전일 이제 뭐 950포인트 뚫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저께, 사실 2차 전지가 없었다면, 어제군요, 어제 없었다면 이 정도 상승은 사실 택도 없었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시장에 준 영향이 그만큼 지대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현상이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현재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여기 이제 까만색 선을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금리 레벨이거든요. T본드 레이트인데, 요 T본드 레이트라고 하면 이제 트레저리 본드 레이트라고, 이거는 이제 대강 뭐 그냥 미국 금리 선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최근에 이게 금리가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 기조가 좀 흔들리거나 그래서 뭐 오히려 막 더 긴축이 빨리 끝난다거나 이런 느낌이었으면 얘가 좀 내려갔을 거고, 그죠? 얘가 내려갔으면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었을 거고,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더 매파적인 느낌이어서 이게 올라갔다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됐을 텐데, 일단은 어쨌든 보니까 얼추 별로 올해 들어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들어서 변화된 게 뭐 있냐면 엄청나게 치솟던 물가가 안정화가 됐고요.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극단적인 경기 침체로 빠진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입을 좀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기 침체로, 물론 지금 당장 경기가 침체인 건 맞는데 아주 극단적인 막 금융위기급의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위험선호 심리가 이 금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위험선호 심리가 확연하게 개선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서 뭐 이제 AI 관련된 테마가 불었고, AI 관련된 테마가 분 게 어떤 뭐 투자 사이클을 회복시킨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선. 우리나라도 AI가 좀 핫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AI 핫한 거랑 미국에서 핫한 거는 아예 차원이 달랐거든요.
미국은 정말 세게 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심지어. 근데 이 덕분에 올해 초 미국 주식시장의 그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ERP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ERP니까 에쿼티 리스크니까 투자 위험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의 프리미엄이 위험하면은 사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위험이 덜하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위험이 덜해지면서 요게 에쿼티 프리미엄이 요만큼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초에가 한 5.9%였는데 지금 한 5%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특징적인 건 지금 뭐 어떤 다른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그 리스크는 사실 위아래가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되게 특징적이었던 건 시총이 좀 크고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러니까 저평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더 쏠림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이 더 잘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올해 초에 미국 전체 기업을 시총을 10개 단위로 나눈다. 이제 10분위로 나눠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하위 10%,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상위 10%인데 여기가 이제 초대형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그죠? 그럼 이 초대형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또 그러니까 이 분위를 나누면서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기업, 뭐 그렇지 못한 회사 이런 데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시총 상위 10% 아주 초대형 기업들 중에서 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 당연히 뭐 시총 많이 차지도 하겠지만 이 시총 증가에 15.56%를 기여를 했습니다. 시총이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15% 이상을 이 상위 10%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 돈을 벌고 있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대비해서 23년에 5조 3천억 달러가 시총이 늘었습니다. 5조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조쯤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높긴 한데 하여튼 시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시총뿐만이 아니라 밸류 측면에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곳일수록 이쪽이 이제 탑이고 여기가 바텀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제 작은 회사, 이쪽이 이제 큰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로 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비쌀수록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이 PBR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위 1도 여기 또 분리를 한 거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기업들이 평균으로 한 30% 정도가 올랐어요. 신기하죠? 근데 하위권 40%에 있는 요 4분위까지 요 기업들은 주가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이 더 잘 나가고 못 나가던 놈은 더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이제 요 10%에 차지하는 데는 IT 중에서도 이제 뭐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성장주들이 과연 작년에 되게 많이 빠졌었으니까 이 빠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복원이 된다라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성장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프리미엄이 붙는 건지는 뭐 확실하게 이거를 그냥 복원일 뿐이야 아니면 이거는 새로운 프리미엄이야라고 뭐 이거다 저거다 사실을 뭐 할 수는 없겠죠. 그걸 뭐 지금 당장 누가 뭐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으니까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면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간다고 했던 놈들이 더 확 잘 나가고 좀 못 나간다 싶었다 했던 놈들은 그냥 그러고 있었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잘 나간다고 했던 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 버리는 주식 지수적으로 특히 이 주가적으로 특히 더 심각하게 잘 나갔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채권 시장에서 되게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우량 채권이 당연히 이 트리플 A일 거고 그리고 미국 회사채의 이 트리플 B는 이제 트리플 B 정도면은 그냥 별로 안 좋은 채권입니다, 사실. 근데 초우량 채권이라고 불리는 이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여기서 요렇게 스프레드가 높아지다가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요 스프레드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채권 스프레드 해드릴 때가 있는데 이 채권 스프레드는 이제 흉흉한 세상에서 이 벌어집니다. 스프레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것도 말하는데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간 흉흉한 세상, 위험해 보이는 세상에서 회사 차익 스프레드는 늘어나고요. 위험하지 않은 세상에서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스프레드는 쭉 올랐다가 올해 들면서 내려와서 트리플 A 우량 채권에서는 요게 거의 뭐 코로나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트리플 B의 스프레드는 개선 속도가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바닥과 이 바닥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트리플 A는 이 바닥에 왔고 얘는 예전 바닥을 전혀 못 왔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보다 트리플 B 등급 이 우량하지 못한 뭐 불량까지는 아니지만 우량하지 못한 등급의 채권들의 스프레드는 개선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거. 그만큼 뭐예요? 이것도 채권 시장에서도 심지어 인기가 있고 우량한 애들이 인기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인기 좋던 놈이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미국보다 온도 차이가 더 큰 게 우리나라에서도 트리플 A가 있고 이건 싱글 A 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게 어쨌든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가 뚝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바닥과 비교를 해보면 요만큼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21년 그냥 초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21년 초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싱글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1년 초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선을 그어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떨어지지 못하고 이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도라는 건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우리가 위험 선호라는 건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다. 위험 선호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선호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대상이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막 확산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꽂혀 있는 건 아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다 그랬죠. 채권도 그렇다 그랬죠. 다른 자산도 그렇습니다. 부동산만 봐도 우리나라 최근에 부동산 보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느낌이죠. 서울만 보더라도. 네, 막 좀 조금만 변두에 간다 그러면 막 반토막 뚝뚝 나고 그리고 막 강남권에 아주 가운데에 있는 그런 뭐 아파트들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아무리 위험 선호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기랑 기업들의 실적이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쏠림 현상, 뭐 2차 전지였으니까 2차 전지지만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쏠림들은. 이런 쏠림과 급등락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까지 일어날지를 보자고요.